내 머리가 그렇게 나쁜가? 하고 어차피 내용 까먹을 거 책을 왜 읽어야 할까요? 이룽덩이가 연못이 되고 다 합쳐서 15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재이밍입니다. 인생 다독 프로젝트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200권에 이어서 2019년 3월 17일부터 2019년 7월 18일까지 추가로 100권을 읽어서 총 300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첫 100권을 읽는데 딱 1년 정도 걸렸고 그 다음 100권은 6.5개월, 그 다음 100권은 4개월로 기간이 점점 단축이 되었네요. 계산해보니 이제는 1년에 200권 이상 읽고 있는 셈이더라고요. 300권까지 읽으면서 저에게 찾아온 그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 생각을 공유할까 해요.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책을 많이 읽으면서 초반에 좌절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책을 읽으면 왜 그 내용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인가? 분명히 몇 시간 동안 정독하고 집중하면서 읽었는데 일주일만 지나도 그 내용이 가물가물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2달 지나서 그 책을 다시 떠올려 보면 전혀 새로운 책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이래가지고는 내가 옛날에 이 책을 읽었지 하는 그런 자기만족감만 남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책을 읽을 당시에 생생했던 그 감정이나 생각들이 생각보다 금세 사라집니다. 아니, 내 머리가 그렇게 나쁜가?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노트나 블로그 같은데 독후감을 남겨놓으면 그나마 형편은 나아지지만 예전에 써놓은 글을 다시 보면 내가 책을 읽고 대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하고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사평이나 독후감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제대로 쓰자면 그 책을 읽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맞먹을 정도로 고된 작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서량이 많아질수록 매번 서평을 남기는 작업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차피 내용 까먹을 거 책을 왜 읽어야 할까요? 시간 낭비 아닐까요? 그에 대한 저만의 답을 찾았습니다. 책은 기억하려고 읽는 게 아니다. 느끼려고 읽는 것이다. 그리고 그 느낌들이 결국 내 생각의 바탕이 될 것이다. 사실 책 한 권 한 권 읽는 것이 지식 또는 의식을 채우는 것이라기보다 무의식을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세 가지 수준이 있다고 해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 바로 그것인데요. 의식은 감각, 지각, 기억 등과 같이 현재 각성하고 있는 부분이고, 무의식은 의식에 떠올릴 수 없는 것들로 여러 가지 감정, 생각, 충동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인데 거대한 느낌 창고 같은 곳입니다.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일단 사람은 살면서 겪은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세세한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살면 정말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의식을 통해 들어온 정보들 중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일단 무의식의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정보가 많이 들어올수록 잊어버리는 양이 많고 시간이 갈수록 점차 희미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결국에 보면 느낌으로만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 내용은 생각이 잘 안 나고 말로 표현하기는 힘든데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그 느낌만 또렷한 거예요.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누군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무의식이 부정적으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의식 때문에도 무의식이 더욱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의식의 틀을 바꾸려면 먼저 무의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럼 이 오염된 무의식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까요? 의식을 통해 긍정적인 요소들이 유입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긍정적인 경험,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 내 무의식의 창고를 긍정적인 느낌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일 단기간에 그것도 제일 값싼 방법으로 이 모든 게 가능한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여기 오염된 물 웅덩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오염된 물 웅덩이에 깨끗한 물 한 컵 붓는다고 바로 깨끗해질까요? 아니죠. 깨끗한 물을 끊임없이 다량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농축되어 있던 오염물질의 밀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유입이 되다 보면 물웅덩이가 연못이 되고 연못이 호수가 되고 호수가 바다가 될 수도 있죠. 무의식의 세계가 점점 더 맑아지고 풍성해지면 그 어떤 오염물질이 들어와도 자생적으로 정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내 무의식이 바뀌면 내 생각의 차원이 달라지고 결국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다독이 필요한 이유이고 책을 읽으면서 많은 걸 기억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독서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많은 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내 생각을 성장시키고 내 스스로 긍정적으로 행동하게 할 것이며 결국엔 내 인생을 변하게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책을 읽어나가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제 삶의 롤모델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내가 어떤 스타일의 책을 좋아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읽으면서 정말 좋다. 내가 한층 성장했다는 걸 느끼는 책들이 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런 책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에겐 이래요. 논픽션의 경우 뜬구름 잡는 식의 동기부여를 하는 책보다는 논리적이고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풍부한 책들을 선호하는 편이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해보니까 무조건 다 되더라, 당장 해라 이런 사기꾼 내지는 사이비 교주 스타일보다는 이거는 이러한 이유들이 있고 저거는 저러한 이유들이 있더라 하는 학자 스타일의 책을 더 좋아한다는 말이고요. 또한 저자의 생애와 경력을 살펴봤을 때 인성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의 작품에 더욱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순수한 열정과 헌신이 느껴지는 사람들의 책을 읽을 때 그 내용이 가슴에 더욱 와닿고 여운이 강렬하게 남더라고요. 픽션의 경우 스토리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강했어요. 저는 특히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성장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이야기에 굉장히 몰입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제라블, 제인 에어, 그리스인 조르바 등은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그런데 주인공이 한없이 절망적이고 수동적이거나 비극적 결말을 맞는 이야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잘 읽히지도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나 카렐이나 인간 실격, 호밀밭의 파수꾼 등은 작품 자체는 훌륭했지만 저한테는 좀 재미가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저에게 있어서 소설을 읽는 행위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강인한 의지로 역경을 극복한 캐릭터에게서 강한 영감을 받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캐릭터의 경우에는 감정이입이라기보다는 객관적 시각으로 떨어져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었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다양한 인간 군상을 접하면서 삶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소설이란 시간 때우기용, 재미를 느끼는 용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캐릭터에 나를 대입하면서 삶을 연습하고 내 마음속에 이상적인 인간상을 수립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논픽션이든 픽션이든 책을 읽으면서 본인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바라는 이상을 위해 인생을 기꺼이 바치는 사람들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왜 이 사람은 바보처럼 사서 고생을 할까? 좀 더 편하게 살면 되지? 하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나도 이렇게 무언가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점점 스며들더라고요. 세 번째로 좋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두서없이 읽었던 잡독에서
점차 인문 고전 명작을 읽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이 책 저 책 접하는 대로 눈에 띄는 대로 읽었어요. 집에 사놓고 그간 손도 대지 않았던 책들이나 그때그때 관심사에 따른 베스트셀러 등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 독서가 어느 정도 습관화가 되었을 때부터 조금씩 두껍고 어려운 책을 시도해 보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책을 읽는 게 처음에는 무척 힘이 들었어요. 그 두께에 압도당해서 마음의 장벽이 생기니까 일단 책을 펴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읽으면 내용이 좋은데 좀 어렵기도 하고 이해도 안 돼서 좀 졸렸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독서 속도가 잘 나지 않아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주가 걸리든 몇 달이 걸리든 어쨌거나 완독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뭣도 모르고 읽었던 명작이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 1, 2권인데요. 한창 다독의 의지를 불태웠을 때 무모하게 도전했던 책입니다. 당시 이북으로 읽었는데 거기에 총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루 종일 눈이 빠지게 읽었는데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4, 5일 만에 1권, 2권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게 대체 어느 정도의 분량이지? 하면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다 합쳐서 15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총 페이지 수를 먼저 알았더라면 읽어볼 엄두를 못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뭣도 모르고 읽었던 경험이 오히려 나중에 책을 읽을 때 큰 자산이 되었어요. 내가 이 정도의 분량을 읽은 사람인데 다른 두꺼운 책을 못 읽을 게 뭐람? 그 일을 계기로 인문 고전 명작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훨씬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총균세의 이기적 유전자도 완독하고 레미제라블 완역본 5권 시리즈도 쉽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500페이지가 넘든 1000페이지가 넘든 그냥 책일 뿐이잖아요. 한두 페이지씩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새 다 읽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런 소위 명작이라고 불리는 책들을 읽고 났을 때 그 내면의 성장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특히 완역본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스스로 납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각색본이나 편역본으로는 절대 느끼지 못하는 원작만의 진한 풍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문 고전 명작으로 독서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을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독 프로젝트를 시작하긴 했지만 저에게 있어 책은 무조건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책을 통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려면 같은 시간을 들여도 최대한 효과가 큰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힘든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솔직히 애들러 가는 길보다 지름길을 원해요. 그리고 슬렁슬렁 가고 싶지도 않고요. 알고 보면 저는 좀 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이왕 시작한 거 두말할 것 없이 인문 고전 명작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런 선택 때문에 독서 속도는 다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문 고전 명작 한 권 읽을 시간과 노력이면은 일반 책 서너 권 이상 거뜬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은 더디어 보일지라도 이것이 제가 원하는 목표를 향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독서 목록에 인문 고전 명작 비중을 점차 높여갈 예정이에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400권 후기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